249에 1번 내봅시다. 자, 일단 여기 대가리에 올라와 있는 요 놈은 그거 주의해야지. 1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얘를 이제 4개씩 묶어서 계산을 해볼 거 아니야? 그거를 어디부터 묶을 건지 본인이 잘 결정해야지. 그러면서 i에 100이 아니라 101까지 있어. 4개씩 묶는 건 자유라 그랬어. 어떻게 묶었어? 너 따라 할게. 1부터 했어? i부터 했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4개씩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거라 4개씩 묶어서 더해봐야 되는데 상관없다 그랬어? 그냥 1부터. 왜냐면 1도 어떻게 보면 i 4제곱 계산의 일부기 때문에 1 껴도 돼. 1부터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 i부터 묶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 방식 자체가 약간 다르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 다 해보자. 만약에 내가 1부터 해서 이렇게 4개씩 끊어서 더하기로 했다라고 친다면 일단 계산을 개별적으로 해보면 얘는 1이고 i야 i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라 어쨌든 0 맞지? 그치? 그럼 그 다음도 4개씩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 101을 4로 나누면 돼? 뭔가를 4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4개씩 묶었으니 4묶음씩 이렇게 묶어 나갈 거니까 나눠야 될 거 아니야. 4로. 몇을 나눠야 돼? 102를 나눠야지. 그치? 내가 개수를 봐야 된다 그랬지. 몇 개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1이 없다고 치면 i의 1제곱이니까 1개, 2개, 3개, 4개, 101개인데 얘까지 하면 총 102개가 있는 거지. 즉 102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4개씩 묶은 거라 이렇게 계산을 해주라 그랬지. 그치? 개수 조심하라 그랬지. 4, 2, 8, 22, 4, 5, 20에 나머지가 2네. 오케이. 뭔 소리야? 이런 게 25개가 있고 2개가 더 남는다. 2개 남는 게 요 둘일 거고 그 남는 거는 아마 요 첫 주자인 요 놈이랑 요 놈이겠지. 얘네 둘이겠지. 앞에 거 두 놈이겠지. 그치? 뭐 실제로 그냥 계산해봐도 되고. 따라서 이렇게 남겠네. 1 플러스 i. 됐냐? 즉 여기 대가리 부분 계산한 결과는 1 플러스 i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됐냐? 됐지? 그 다음 이거를 만약에 만약에 내가 나 좀 헷갈리니까 그냥 1제곱부터 1을 빼놓고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 1을 빼놓고 원래 i가 이렇게 저렇게 4개씩 묶이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1은 빼놓기로 했으니까 정말 잠깐 옆에 치워놓고 얘네만 더하면 자 이거 계산은 또 0이지. 이거도 0이네. 그래서 4개씩 묶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101개라고 봐야지. 1은 빼놨으니까. 그지? 1은 빼놨으니까 101개를 가지고 4개씩 묶어낸 거니까 요게 그러면 20 나머지 1이네.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20개가 있는 건데 딱 요 100개까지가 20번째고 하나가 띡 하고 남은 거다라고 될 것이고 요 남은 하나는 요 묶음의 맨 1번 요 놈이겠네. 얘는 i겠네. 요거는 이제 i겠네.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1이 있었지? 그러면서 어쨌든 결론은 똑같이 1 더하기 i. 네가 계산에 맞게만 하면은 당연히 틀리지 않아. 어쨌든 따라서 zet은 밑에는 1-i가 있었고 요 위에 걸 계산하니까 1 플러스 i더라. 야 이거 유리화하면 유리화된다. 실수화 시켜주면 이제 슬슬 방학 때 그렇게 열심히 잘 풀어왔다 하면 실은 이거 안 쓰고 바로 써도 되지 않나? 이제 외워졌겠지? 암기가 아니라 그냥 계산이 빨리 돼서 외워지면 된다 그랬어. 그치? 따라서 zet은 결국 i고 뭐야 장난해? 또 하는 거야? 그럼 zet에다가 i 집어넣으면 또 계산하라네? 또 하면 되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zet이 결국은 i니까. 됐냐? 근데 아까 계산했으니까 알겠네. 요만큼이 이거 0이지? 그냥 4개씩 자르면 0이지? 그럼 정답은 1이겠네요. 됐냐? 자,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딱 세팅했는데 요런 거 놓치지 마. 0이 아닌이라 가지고 저거 만약에 막 순어수 조건, 실수 조건 따질 때 조심해야 되지. 0은 아니라 돼 있으니까. 그 다음 요 힌트는 자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갖다 박으면 되죠? i 곱하기 zet에다가 저기 잡아준 거 집어넣어주고 얘가 z 바람 같다. zet의 켤레 복소수니까 요렇게
자, i를 집어넣어 줍시다. 이러면 이제 요게 이제 실수 부분이 되겠지.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요게 이제 허수 부분이 되겠네. 얘랑 같다. 따라서 실수부랑 허수부랑 같다 해주면 등식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식이라 결국 하나네. 마이너스 b랑 a랑 같다. a랑 마이너스 b랑 같다. 뭐 똑같은 식이지. 따라서 하나만 a랑 마이너스 b랑 같구나. 또는 아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쓸지는 뒤에를 보고 결정하자. 이걸 넘기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둘 중 하나. 그치? 그리고 가자. 자, 가기 전에 좀 이제 제시랑 제바랑 막 생쇼를 해야 되네. 그러면 이미 요렇게 해도 괜찮겠네. b가 마이너스 a니까 아예 저 z 자체를 세팅을 잡고 가자. a 더하기인데 a 더하기 bi인데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zet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놓고 풀어도 괜찮지. 됐지? 뭐 어쨌든 자 기억부터 기억 더해. 얘랑 z바랑 더하래. 얘는 이거일 거 아니야. 둘이 더하면 2a네. 됐냐? 그런데 또 2a인데 2b다 마이너스 2b다 꺼져 하지 말고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 a가 b로 바뀔 수도 있어. 즉 지금은 기억에서 b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거 쓰면 되겠지. 다시 a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 맞네. 됐지? 끝까지. 지금 네 손에 있는 패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냥 이거 나왔다고 이건 a인데 저건 b네 히읗 하면서 끄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기억은 정답. 다음 니은 갑시다. 니은은 실은 이걸로 처리 바로 될 것 같은데. 니은은 그냥 저기 나와 있는 이걸로 바로 처리 가능인데. 왜냐면 니은을 잘 훑어보면 I 쪽에 켤레복소수가 붙어있고 반대편에 띄어져 있거든. 이거 이러면 켤레복소 성질 중에 켤레복소 성질이라기보다는 이제 등식의 성질이지. 양변에 똑같은 짓만 하면 문제 없음. 이거 그지? 양변에 동시에 켤레를 딱 취해주면 켤레 성질에 의해서 두 개 붙으면은 상쇄되고 요거는 켤레는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자유롭게 따로따로 붙을 수가 있어서 i에 따로, zet에 따로 붙였다고 보면 되고 i 바각 마이너스 i지. 저 짝대기는 허수부 부호 바꿔라 이거잖아. i 자체가 허수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즉 니은은 그냥 손쉽게 정답인 걸 알 수가 있네. 마이너스 넘기면 니은이지. 됐냐? 됐지? 따라서 니은도 정답. 그러니까 형태 잡고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재신 상태에서 식을 건드려서 풀 수도 있고 항상 두 가지를 잘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걸로 하면 계산이 좀 꼬일 수 있다 그랬어. 그 다음 디귿은 뭐 할까? 0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냐? 얘는 어떡할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가지야. 얘로 식을 넣어서 또 막 정리를 해봐도 되고 그 다음 계속 아직 유효하거든. 이런 힌트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그지? 실은 제일 빠른 건 얘 쓰는 게 낫지. 제일 빠른 건 저게 제일 낫지. 왜냐면 저게 뭐 따지고 보면 z바를 i zet으로 교체 가능이라고 준 거기도 하니까 이거 바꿔버리면 되잖아. 여기 있는 z바를 i zet으로 교체해버리면 이거 약분될 건데 이게 훨씬 더 편하겠네. 그지? 마찬가지 여기도 밑에 있는 z바를 저 관계식을 이용해서 i zet으로 바꿔주면 자 0인 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워서 이렇게 쭉 이어나가 보자. 이렇게 지워질 거라 i 이건 이렇게 지워지면 i 분의 1이 남네. 됐지? 이게 훨씬 더 낫지. 그러면 요거 실수화 시키자. 분모분자에 i 따다 곱해주면 요게 i 제곱이 돼서 요게 부호가 바뀔 거고 뭐야 2i인데? 0이라고? 틀렸네. 어디서 구라를 하면서 뭐야 이게 니은이 아까 정답이었고 지금 쓴 요 디귿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거. 됐지? 자 251번에 1번부터 가보자. 저 힌트는 이제는 좀 바로 나오지요. 알파라는 복소수가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됐다. 순호수다는 뭐 문제 없지 이젠? 됐냐? 순호수다 문제 없지 그치? 됐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가 고민이구만. 제곱돼 있잖아.
즉 이거를 다 풀어야 되나? 물론 풀어도 당연히 안 되지 않지. 이거 3항짜리 완전 제곱식 있지. 공식에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ca 그거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그래도 되지만 어차피 우리 이거 전개한 다음에 실수 부분 i가 없는 애, i가 있는 애 분류해서 계산 따로 할 거잖아. 따라서 이런 거는 계산할 때는 그래도 좀 3항 전개보단 2개짜리가 더 낫잖아. 그냥 이렇게 인식해서 먼저 전개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괜찮겠지? 물론 3항 전개해도 돼. 근데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전개하자.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게 훨씬 더 낫지. 됐지. 자, 그래서 바로 떼봅시다. 요게 이제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 어쨌든 얘네 둘이 붙여놓으면 되네. 2 마이너스 n 제곱이랑 마이너스 25랑 얘네가 실수 부분이 되겠네. 허수 부분은 요거겠죠. 요 2랑 5랑 곱하면 10이고, 마이너스 이거. 이거 계산은 편한 대로 해. 나는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을래. 이거는 취향껏 하십시오. i는 이렇게 빼줍시다. 됐지? 조건이 뭐야? 순허수. 순허수 조건이 뭐였지? 얘가 0. 얘는 0이면 안 돼까지. 즉 n 지금 2 들어가면 안 되지. 요거만 풀면 되겠네. 저거는 전개해서 막 풀어도 되고 이런 거 능숙하면 제곱부터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1제곱이기 때문에 2-n을 뭔가 이렇게 순서를 n 빼기 2라고 바꾸고 싶으면 뭔가 이제 마이너스를 넣던가 이래야 되잖아. 근데 제곱은 마음대로 바꿔도 되지. 마이너스 25가 0이 되는 거 찾자. 다 전개하고 2차 방정식 풀어도 당연히 되고 그냥 중3 때 근해 공식 유도할 때 쓰던 제곱근 계산 넘겨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더 빨리 풀 수 있겠지. 이러면 플러스 5인 경우에는 7,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지금은 이거 0 되는 값은 없고 근데 자연수네. 얘는 들어가고 정답은 7. 그 다음 밑에 2번 문제 좀 제발 잘 읽으십시오. 저런 거 풀 때 Z가 실수고 제곱이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 제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거 좀 신경 잘 써서 문제 좀 제발 잘 읽어라. 문제 좀 제발 잘 읽어라. 지금 요건 제곱 안 돼 있다잉. 얘가 실수가 되게 하는 값 M1. 그 다음 여기 어디 갔어? 어디냐? 여기는 제곱돼 있다. 제곱해서 제곱해서 음수가 되게 하는 거라고 딱 2개 지금 분류돼 있어. 잘 합시다. 일단 여기는 편안하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알아서 준비해줬네. 우리 인수분해까지 다 하자. 미리 해놓자. 미리. 실수부, 허수부를 문제에서 친절하게 정리까지 해줬으니까 저거 인수분해까지 미리 해놓읍시다. 가자. 얘는 실수가 되려면 여기만 사라지면 되지? 그지? 즉 m값 후보는 1 또는 2. 맞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문장이 있네 지금. 이런 거 놓치지 말아야지. 0이 아닌이라 그랬어. 따라서 그냥 실수가 될 조건은 허수 부분이 0이고 얘는 원래는 0이어도 상관없지. 0도 실수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은 0 빼라고 여기 써있네. 그러면 지금 둘 중에 얘는 버려야겠네. 2 들어가면 여기 때문에 0인데 얘도 0 되는 안 되잖아. 그치?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말한 요 소문자 M1 이게 M1이네. 이렇게 조건 잘 따져서 풀어주셔야지. 자, 그 다음 파란색. 제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제시 순허수다라는 얘기지. 순허수일 조건은 반드시 얘는 0이고 절대로 얘는 0이면 안 된다까지가 순허수 조건이지. 그치? 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랑 2인데 얘 빼야지. 됐지? 왜? 2 들어가면 여기 0 되는 놈이었잖아.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저 문제에서 말한 M2 값이 되겠네. 다음. 247번에 2번을 풀어줬는데 1번. 그렇지. 1번 안 풀어줬지. 그냥 말해봐. 혹시 이게 벌써 그냥 외워진 사람 있어? 있으면 말해봐. 없어도 돼. 아니야? 그럼 됐어.
그러나 자꾸 이렇게 언급해주는 게 자주 등장하는 모양이고, 자꾸 인식시켜주는 거야. 암기는 할 필요 없어. 됐지? 나중에 3차 방정식 가면 더 많이 나올 거야, 저 자식. 이거 근이거든. 이거 근의 공식 써봐, 쟤야. 나중에 3차 방정식 가면 나올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려준 기술인 등식이라 가능한 거, 양변에 x-1을 곱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서 곱셈 공식이지. 그래서 세제곱이 1. 그치? 점차 계속 등장할 거라 언급은 계속 해줄 건데, 어쨌든 일단 그냥 순수하게 이 문제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이거지. 집어넣는 거 아니야, 미친 짓. 그러니까 이제 뭐해? 84쪽에 그 기술 쓰는 거지. 야, 니네 77쪽, 84쪽 이거 아직도 안 해왔으면 진짜, 우리 다음 주에 테스트 본다 그랬지. 테스트 볼 때 이거 내야지. 스포하면 안 되나? 확 다 틀려버려라, 가서. 하여간 84쪽에서 썼던 요거를 좀 죽이는 작업을 쳐줘야 돼. 그치? 집어넣을 순 없으니까 뭔가 이 안에서 뭔가 식을 조작을 해야 되고, 조작하는 방법 알려준 게 84쪽에 나와 있는 거지. 넘기고, 얘도 넘겨서, 루트랑 i랑 같이 날려버리려면 이렇게 혼자 놔둬야 제곱시켰을 때 날아가지. 그냥 딱 요 기술이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여기는 제곱하면 바로 써도 되죠? 마이너스 3. 맞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4는 0까지. 이 등식 좀 제발 생략하고 쓰지 마. 이 등식이 없으면 아까 전에 그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 그걸 못해. 등식은 좀 등식 유지하고 써. 귀찮다고 안 쓰지 말고. 지금도 등식이라서 이게 양변에 4 나누기가 가능한 거지. 그치? 그치? 그런데 이것들이 꼭 등식이랑 식이랑 구분 안 하다가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나중에도 아니지 곧 나중에 아니가 곧 막 이차함수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선생님 하면서 쓱쓱쓱 지워버리는데 가서 얼굴에다 그어버릴 거예요. 안 돼? 그지? 얘는 는빵이 있으니까 양변에 4 나누기를 해도 제 식이 그냥 날아가고 딱 되는 거지. 제발 식 좀 똑바로 써라. 그리고 이제 아까 알려준 대로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건데 그러면서 양변에 그 곱셈 공식에 있는 z-1을 곱하게 되면 여긴 그래도 어차피 0일 거고 여기가 z 세제곱 마이너스 1 되면서 이제 아까 보여준 세제곱이 1이 나오는 거야. 그치? 됐지? 그래서 결국 얘는 결론 세제곱이 1이라 뭔가 이렇게 1제곱, 2제곱, 3제곱 할 때 1 나온 순간 있으면 그거 주기 도는 거지. 주기 도는 거지. 세 바퀴 도는 거네. 자, 2025 몇이야? 세 바퀴 도니까 3으로 나눠야지. 나머지 몇이야? 3, 6, 18, 22, 3, 7, 21, 15 떨어진다. 야, 저거 3의 배수네. 맞지? 그럼 저거 그냥 1이네. 3으로 돌렸을 때 딱 떨어지니까 얘네는 결국 그냥 제세 세제곱이랑 똑같은 거네. 따라서 정답은 2. 됐지?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절대값 기본 기술은 뭐다? 안에 들어간 거 범위 나눠서 제거해라. 절대값 제거하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어. 맞지? 이게 일단 절대값 제거하는 기본이지. 그치? 그 왜 잘 해왔나? 볼까? 절대값 없이 절대값 뜻으로만 정의만 가지고 빨리 풀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다 그렇게 잘 풀었어? 이거는 굳이 범위를 안 나눠도 되지? 그지? 뭐였지? 절대값의 정의를 기억하라 그랬지. 절대값의 뜻은 원점과 떨어진 거리라고 그랬어. 즉 얘는 지금 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분의 10이다 라고 읽는 거고, 따라서 수직선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분의 10이 되는 좌표는 두 개가 있지. 플러스 3분의 10이랑 마이너스 3분의 10 두 개가 있어.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써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야 부등식 할 때 안 헷갈리지. 즉, 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3분의 10이 되는 지점은 이렇게 플러스 3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 해서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버리는 거. 맞지? 그치? 이게 부등식에서 특히 방향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뜻을 잘 알고 풀어야 된다라고 했다. 이런 거.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자식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라는 뜻은 멀다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혹은 뭐 그려도 상관은 없고 일단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정확히 이 루트 2인 두 지점을 자네들은 떠올려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x 루트 2라는 게 2 루트 2보다 더 크다. 멀려면 여기여야 되잖아. 더 멀어야 되니까. 맞지? 즉 2분의 루트 2보다 큰 쪽이구나. 등호는 저쪽에 등호 있으니까 따라 붙이면 되고 또는 이쪽도 있지. 여기도 거리는 2분의 루트 2보다 원점이랑 2분의 루트 2보다 먼 지점이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작을 때 하고 빠르게 두 개로 빨리 푸는 딱 요거 이렇게 됐냐? 그렇지. 특수한 상황. 그리고 하나 더. 요런 경우도 실은 원래는 범위를 두 개로 다 쪼개야 되지만 딱 이런 경우면 마치 방금 전에 숫자일 때 하던 것처럼 그냥 한쪽에 뿔마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 풀어도 된다 그랬지. 됐냐? 그치? 이거는 뭐 간단히 보여주면 뭐였지?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거든. 이렇게 절대값 두 개 양변에 붙어 있어서 이거 풀어봐! 이 소리야. 그럼 이걸 만약에 진짜로 범위를 나눠서 푼다고 치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 경우엔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엔 이렇게 될 거고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경우엔 이렇게 될 거고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경우엔 이렇게 될 거야. 원래는 이렇게 4개의 식이 나오는 건데 잘 보면 4개로 보이냐? 2개로 보이지? 요거랑 요거는 똑같은 식이지? 얘랑 얘도 똑같은 식이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그냥 마치 이거 풀듯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고 한 겁니다. 얘는 좀 특별한 모양으로 양쪽 다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됐냐? 딱 요렇게 했었고 그 상태로 이제 이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그냥 결국 범위를 다 나눠서 풀면 된다 그랬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딱 직선 그래프까지는 설명을 다 했지. 그리고 이제 그림도 잘 그렸을 거고 다 그래서 어차피 뒤에 이제 단원 넘어가면 계속 할 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남은 설명인 여기 2차 함수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그러니까 절대값 뺏기는 건 내가 잘 알려줬고 그럼 이제 내가 아직 자네들의 상태를 모르는 건 내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자네들의 2차 함수 실력이겠네. 2차 함수들 잘 그려? 크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그냥 딱 안다 모른다 말해봐. 그냥 뭐 그리라고 해보고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쟤를 일단 첫 번째 그릴 줄 안다 모른다. 첫 번째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가 하나 있지. 1차 함계수 반땡 해가지고 그거 제곱시켜서 뒤에 붙이고 그 다음 다시 빼고 요짓 하는 거 있었지. 보면 기억나지? 그래 그나마 다행이구만. 그러면 얘네 셋이 요 마이너스 2의 즉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4는 지금이야 개수가 1이라서 밖에 아무도 없었지만 여기 뭐 있으면 곱해서 나가야 되지. 그럼 얘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중에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지. 이차함수 기본형은 일단 최고차항 개수는 그냥 1이라고 할게. 이게 이차함수 기본형이잖아. 얘는 다 알지? 기본형은 까먹으면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자네들이 그래프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다 배울 거고 삼각함수도 배울 거고 뭐 분수함수도 배울 거고 많이 배울 건데 모든 그래프의 가장 기본은 일단 기본형 부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만약에 기본형을 까먹으면 넣어서 찾아. 0 넣으면 x에 0 넣으면 0. 결국 우리 그래프라는 건 점이 모여서 그려지는 거잖아. 그지? 1 넣으면 1, 비율은 좀 맞춰서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9 하면 기억날 거 아니야. 이래도 기억 안 나면 안 되고 아니야? 그래서 꼭지점이 이제 그래프의 이차함수 그래프의 메인 가장 중요한 지점 찾아라 그러면 여기지. 그 다음 중요한 거 찾아라 그러면 거길 가로지르는 이 선을 가지고 축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그치? 이거 축 식서라 그러면 x는 0인 거 알아?
그것도 알아? 왜 얘 선이 y축이, 선생님 이거 y축 아닌가요? 왜 x는 0이죠? 다 알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y축도 맞고 x는 0도 맞지. x는 0인 이유는 이 위에 있는 점들을 보면 알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자 이거 y축이잖아. 뭐 여기에 0,1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에 0,2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에 0,3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에 예를 들면 0,2분의 9도 있을 거고 여기 밑에 가면은 0,-1 아니 얘네들 점 특징을 봐. x가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x는 0이지. x는 1이면 요 옆에 있게. x는 몇이란 직선이 다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몇 이렇게 다 나오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실은 이렇게 완전제곱식 고치는 방법은 얘를 가지고 얼마나 밀었냐. 2칸, 9칸이지. 맞아? 그 방법으로 찾는 거지. 평행이동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간단히 그냥 중3 때 까먹었던 것 그냥 빠르게 기억만 복구하고 바로 그리기로 넘어갈게. 따라서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그리는 거는 꼭지점을 찾아서 2,-9 여기서 이제 U자 그려주는데 이거는 모든 그래프의 예입니다. 이 Y축을 건드리면 제발 Y 절편 좀 찾아줘. -5 지나가지. 0 집어넣으면 -5잖아. 뭐 적당히. 이게 첫 번째 방법. 됐지? 두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 될 때. 인수분해 될 때만 가능하지. 이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2차 함수가 Y는 이다.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거 방정식처럼 말하면 x에 5를 집어넣으면 y는 몇인 거냐? 0인 것이. 그럼 이걸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5,0 맞아? 마찬가지로 -1,0을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y좌표가 0인 걸 우리는 저기 x축 위에 점이라 그래서 x절편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방법은 이거보다는 좀 더 빠르게 그리는 거긴 하지. 왜냐면 인수분해해서 그리는 거는 x절편을 찾는 거라 실은 y축도 처음부터 그을 필요가 없어. 그냥 최고 차함계수가 양수인지만 잘 확인하고 x절편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 만약에 꼭지점을 찾고 싶으면 요 가운데 축을 찾아주면 되지. -1하고 5의 중앙이잖아. 몇이야? 이거 막 이렇게 세봐야 아냐? 중점 구하는 거는 저기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응? 너랑 나랑 몸무게 평균 내면 어떻게 내? 평균 내라고. 중점 몇이야? 2. 됐지? 그래서 만약에 꼭지점 찾아야 되면 이제 2 넣어서 계산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됐어? 그래서 이차 함수 그리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엔 이렇게 그려도 되고 꼭지점 찾아서 아까처럼 그려도 되고. 됐지? 그럼 이제 됐네. 2차 함수 그리는 방법 기억 복구시켜줬고 절대값 뺏기는 방법 다 알려줬으니까 그럼 그 둘이 짬뽕된 절대값 붙은 2차 함수도 그릴 수 있겠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어렵다라기보단 헷갈릴 거야.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 참고로 이제 뒤에 가면 이런 모양 이렇게 X 막 또 기술이 있어 막 X에만 붙어 있는 경우에 좀 더 빨리 그리기 뭐 이런 기술들이 뒤에 가면 더 있는데 그 기술은 뒤에 가면 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그냥 정석대로 뭐부터 해? 범위부터 나눠야지. 절대값 안에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 x가 양수인 부분과 x가 음수인 부분으로 나눠서 절대값 제거. 지금은 뭐 특별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제 0은 보통 이제 이쪽에 합류시켜주면 좋다 그랬고 파란색이 해도 되고 됐지? 됐지? 자 그럼 배운 대로 갑시다. 절대값 아닌 양수인 경우는 절대값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거지. -2x 더하기 1. 그 다음, 이 경우에는 절대값 앞에 이게 부호가 한번 바뀌어서 나와야 되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자, 그럼 이제 부위별로 그림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좌표 평면에서 저 x가 0보다 크다, 작다, 저런 구간들 다시 한번 잘 설정해서 해. 이거 내가 앞에 TV에서 하고 있는 짓 아니야.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x보다 이거 어디야? x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좌표 평면이면 지금 니네 기준으로 1, 2, 3, 4지, 그지?
어디야? 4분면으로 말해봐. 이게 어디야? x가 0보다 큰 부분이 1, 2, 3, 4분면 중에 어디냐고. 1이랑 4.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 맞지? 그러니까 요 y축 기준으로 이쪽이 0보다 큰 부분이야. 그지? 그러니까 왜요라고 하는 좌표평면 개념부터 다시 해야 돼. 그지? x가 양수인 게 여기잖아. 여기 요 라인. 요 라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뒤에 가면 범위가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막 범위가 절대값을 뺏길 거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막 이렇게 범위가 나뉘어질 수도 있어. 이러면 2보다 큰 부분은 어디야? 그러면 자네들은 아까 내가 말한 x는 2라는 라인을 하나 먼저 찾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거의 오른쪽. 맞지? 그다음에 왼쪽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치? 지금은 0이니까 아마 기준선이 요 y축 기준이 되겠네. 됐지? 그리자. 야, 얘는 이거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 인수분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둘 다 되지, 둘 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꼭지점인 기본형 옆으로 한 칸 간 거지. 맞아? 됐지? 살살 그리자. 그러니까 그냥 살살 그리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y절편 건드리면 제발 예의 매너다, 매너 조사해줘. 그래프 그릴 때 매너야, 기본 매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됐지? 근데 노란 건 여기만 남겨야 되니까 지금 여기 오른쪽만 남겨야 되니까 여긴 지워야지. 따라서 저거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한 좌표에 같이 그리는 거야. 이거를 따로따로 그리는 인간들이 가끔씩 있어. 자, 얘마저 그리자. 이건 뭐냐? 얘도 완전 제곱식이네. 얘는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라. 아,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고 얘도 y절편은 동일하니까 아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인가 봐. 근데 이번에 파란색은 0보다 작으니까 이거의 왼쪽을 남겨야 되지. 여기를 남기면 되고. 여기는 지우면 완성. W 모양. 다 이렇게 그리는 거다. 됐지? 남은 건 자네들이 연습해 보시고 답 수정 하나만 할게. 뒤에 마지막 4번. 마지막 그 유제 7번에 괄호 4번 답이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이거 아니니까 답이 잘못됐어. 이거 색깔은 일부러 자네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파란 게 원래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요게 맞습니다. 됐지? 자, 그 책 펴봐라. 몇 쪽이냐? 126쪽.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1차 방정식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울 건데 이거는 내가 평소에도 계속 말했던 부분이라서 그거를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다면 아,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 다음 중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게 있지. 그지?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 게 어디야? 분모는 절대 0이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왜냐면 분모가 0인 행위는 결국 0을 나누는 행위라서 수학에서 정의가 안 돼 있다 그랬지. 그치? 맞아? 그래서 내가 자네들한테 평소에도 아마 일단은 여태까지 하면서 이미 몇 번쯤은 막 몇 번씩은 나왔을 거야. 이거 풀 때 약분 하고 x는 2 쓰면 간다 그랬어. 그지? 안 되지? 왜 안 돼? 안 된다라기보단 뭘 안 했지.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이렇게 약분하는 행위는 따지면 양변을 x로 나눠준다 또는 이제 x분의 1을 곱해주겠다라는 계산이잖아. 맞지? 근데 이러면 분모에 모르는 게 박혀있는데 제가 0이면 어떡하려고. 즉 이 작업을 할 거면 나눠야 되지. x가 0이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어서 x는 2가 정답이 되는 거고 x가 0인 경우도 따져야지. x가 0이면 하고 이건 이제 등호니까 0 박아보면 0은 0이다 하고 성립하네. 그러니까 x는 0도 정답인 거야. 그치?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런 경우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풀고 넘겨서 이렇게 풀지 그러니까. 안 넘기고 풀어도 이렇게 풀면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원리대로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나눠서 풀 거면 이렇게 해야 돼.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그랬어. 다시 말해 네가 앞으로 수학에서 뭔가 나눗셈을 할 때 모르는 걸로 나눗셈을 할 때는 언제나
0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고. 그 말은 항상 했지, 그치? 그 일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거야. 설명은 이게 다야. 그냥 뭘 외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잘. 내가 알려준 법칙만 다시 뭐라고? 분모 0 만들지 마라. 0으로 나누면 큰일 난다. 잘 기억하고. 됐어?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을 풀래.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란 얘기가 x는 하고 x로 표현을 바꾸란 얘기지. x가 뭔지. 맞아? 그러니까 저거 x는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x로 정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a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게 곱해져 있으니까 좀 나눠서 일로 치워야 되지. 맞지? 근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쓱 넘어가서 그러면 요게 인수분해 되니까 x 플러스 2,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니까 약분 되고 a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끝이냐고. 아니라고. 됐지? 중간에 빠진 게 뭐야? 얘가 넘어온 게 분명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는 a 플러스 2에서 방금 우리가 한 행위가 양변에 뭘 곱한 거야? 양변에 분명히 이걸 곱한 거거든. 저게 넘어가는 행위가 양변에 이걸 곱하는 거지. 근데 이거 모르는 문자지. 얘가 0일 경우 0일 수도 있지. 그거 따져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이제 아까 한 것처럼 그럼 이제 넘어가서 a제곱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2고 인수분해 하면 a 플러스 2 약분되고 a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러면 x는 a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하나의 답. 그런데 빼놨으면 수학에서 당연히 다 따줘야지. 야 그러면 이러면 어쩔 건데? 하고 이제 다 따줘야지. 이러면 이건 이제 또 여기서 둘로 갈라지지. 이게 답이 두 개잖아. 2 또는 마이너스 2.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분모가 0이 아닌 경우엔 잘 넘어가서 문제없이 이렇게 실근 나오는 거고, 분모가 0인 경우엔 다시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넣으면 된다고. 아까도 넣었잖아. 넣어봐. a는 2 넣어봐. 저 식의 양변에. 뭐야 이게? 0이 4야? 딴 게 있으면 4야? 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4만 원 있는 거냐? 개 좋겠다.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왔지. 그럼 a가 2면 돼, 안 돼? 자, 이 문제의 주체는 x입니다. a가 2인 경우는 우리가 설정한 거고 a는 2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x 기준으로 말해야지. 즉 a가 2였더니 이게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x가 지금 사라진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0 곱하기 x는 4다라는 등식이 나온 거야. 그지? 방정식이다.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지. 방금 전에 0은 4네, 틀리네, a는 2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a가 2인 경우엔 x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대로 써야지. 즉 a가 2인 경우엔 이런 식이 나왔지. 야 니들이 여기 x에다 뭘 넣든 이거 등식 성립해 안 해? 그럼 x에 뭘 넣든 절대로 성립을 안 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됐냐?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쪽의 결과는 a는 2면 안 돼요가 아니라 a가 2면 해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해가 없다가 이제 아마 앞에 나와 있을 텐데 두 글자로 불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x를 일부러 생략을 안 할게. 그러니까 나도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야 이거 x의 항등식이지. 이거 항상 성립하는 식.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매우 많다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정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이야.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뜻이야. 알겠지? 즉 저렇게 간단한 1차 방정식 하나 푸는데 단지 나눈 놈이 미지수라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이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됐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외우는 거는 헷갈리기만 할 겁니다. 잘 보고 풀어야 돼. 일단 보자. 위에도 그럴 거야. 야, 몇 차 방정식이야? 1차다잉? 속지 마. 저기 A 제곱 저런 건 다 그냥 상수들이고 x에 대한 방정식이고 1차 방정식이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x가 여기저기 또 중학교 때랑 똑같이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런데 x들이 막 이렇게 막
난리 났으면 뭐부터 해? 다 x 잘 몰고 나머지 치우고 작업부터 해야 되지? 그거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주자. 요거 전개해 줄게. 됐고. 옆에는 잘 전개합시다. 그냥 단지 식이 좀 A가 붙어 있어가지고 좀 짱나게 생겨서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됐어? 그럼 여기 하얀 애들 다 절로 넘겨야 되지, 그치? 자, 넘겨가면 바로 가도 되나? AX니까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가 될 거라. 이게 이제 마이너스 2A까지 올라가겠지. 그 다음 여기 1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라 아마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없는 거. 그냥 정리하는 작업 하나 잠깐 들어가 있고. 됐지? 그럼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힌트를 줬어. 얘를 또 아까처럼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해가 많다는 힌트를 줬어. 이제 자네들이 생각해야지. 저 앞에 거 지금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지금. 여기에 X 붙어 있고, 요 짝은 지금 A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거든. 해가 많은 경우니까 일단 여기가 0이 되는 경우일 거야. 그지? 그냥, 이해한 걸로 말해봐. 이때가 해가 많아? 아니면, 이때가 해가 많아?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이거야? 위야, 아래야?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야. 그냥 이해하고 푸는 거야. 그지? 얘가 들어가야 여기도 0x가 되고, 여기도 0이 돼서 뭘 넣든 성립하는 식이 되니까. 그치? 잘 이해하고 있구만. 좋아.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란 건 A를 3이라고 힌트를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A가 3이구나. 됐고. 그럼 이제 이거는 다시 이제 3 집어 넣으면 그냥 중학교 1학년 1차 방정식 푸시면 되는 거고. 됐지? 뭐 이런 식입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그럼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미리 우리가 훈련했던 절대값. 그러니까 저 절대값이 3년 내내 너네들을 계속 따라다닐 거라 그랬어. 여기에서도 계속 따라다닐 거고, 니들이 뭔가 그래프나 방정식 관련된 뭘 배울 때마다 그냥 매번 따라와서 안녕 나 또 왔어 이러면서 또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은 확실하게 정석대로 그 다음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 연습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내가 준 거에서 연습 안 한 거 딱 하나가 이게 2개 붙은 거 있죠?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즉 1번은 안 합니다. 똑같은 거지? 범위 나눠서 잘 풀면 되지? 프린트해서 연습 잘 했지? 똑같이 하면 돼. 요거 한번 해보자. 절대값이 2개가 붙어 있잖아. 그럼 너네들은 범위도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절대값 하나당 범위가 2개니까 여기에서 2개로 갈라지고, 여기서도 2개로 갈라지니까 총 4개가 될 것 같겠지만 4개가 아니라 3개만 나누면 되지. 그래서 난 항상 얘기한다. 절대값 2개 붙어 있으면 수직선 이용해. 범위 나누는 걸 그냥 식으로 막 써도 되지만 헷갈리면 헷갈릴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즉 부호가 바뀌는 기준선을 좀 표시를 해주시고, 얘가 부호가 바뀌는 기준선, 즉 0이 되는 지점이 3이잖아. 얘네 둘을 기준으로 이렇게 영역을 3군데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냐? 저 때마다 부호가 바뀌겠지. 됐어? 됐지? 따라서 저렇게 그림의 도움을 받아서 절대값 2개 붙어 있는 거는 자 1번 땡땡 쓰고, 이거보다 작은 경우 하고 잘 풀어주시고, 2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 3번 x가 3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등호 같은 경우는 취향껏 2번에 몰빵해서 붙이는 애들도 있어. 상관없어. 내가 말한 대로 평소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 절대값 나눌 때, 범위 나눌 때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이렇게 하는데 별말 없으면 여기 양수 쪽에 등호를 많이 포함시켜 줬잖아. 여기 붙여도 되거든. 근데 양수 쪽에 포함시켜 줬잖아. 그 규칙을 하고 싶으면 여기 크다 쪽에 이렇게 붙여주는 방향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러지만 막 둘 다 붙이거나 둘 다 안 붙이거나 그 짓만 하지 말아라. 하나는 껴줘라. 알겠지?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크다 할 때만 붙이도록 할게. 그러니까 난 여기랑 여기에 붙였어. 여기다 붙여도 돼. 답은 똑같이 나와. 네가 계산 안 틀리면. 그 다음은 갑시다. 그래서 이제 부호 판별을 잘 해줘야지. 이 범위면
얘는 부호가 어떻게 되고 x 빼기 3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고 결정. 할 때 보통 막 집어넣어봐도 돼. 그럼 아무거나 마이너스 2니까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 애매하게 마이너스 2 넣지만 확실하게 작은 거 마이너스 3 같은 거 집어넣어서 확인해보면 둘 다 음수지.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부호 뺏겨서 나오면 되겠네. 요거 풀면 되겠네. 자, 빠르게 풀면 뭐야? 마이너스 2x 몇이냐?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넘어가면 6. x는 마이너스 3. 끝이 아니지. 찾았으면 확인. 문제 없지? 오케이. 나머지는 계속 똑같아. 자, 그럼 요 작업 갑시다. 이 안에서 부호는 어떻게 되지? 이 안에 만만한 거 0 있네, 0. 양수고 음수야. 부호 판단을 위해 임시로 넣는 거지. 0 바꿔 풀면 안 돼. 부호 판단하려고 잠깐 0 같은 걸 넣어본 거지. 갑자기 0 넣고 하여간 0 집어넣으면 양수고 음수야. 맞지? 양수니까 쟤는 그대로 절대값 날라가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날라가네. 이것도 끝까지 마무리 잘해야 돼. 보면 이제 x가 지워지거든. x 지워진 후에 마저 남은 계산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등식이 나왔으니까 이 범위 자체가 다 날라가는 거야. 됐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x는 지워졌는데 자녀 계산을 해봤더니 말이 되는 등식이 나왔어. 그럼 이 범위 자체가 해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된다는 소리니까. 됐지? 아마 뒤에 부등식에서 가끔씩 있을 일인데 하여간 여기서 x 지워진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 사라지네 꺼져 이러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확인을 하고 틀린 식이네. 이 범위는 다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정확히 풀어야 돼. 알겠지?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왔잖아. 그 다음 x가 3보다 크면 이제 둘 다 양수만 남았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 날라가면 되지. 자, 빨리 풀자. x 몇이야 이거? 2x. 자, 마이너스 1 넘어가면 8, 4. 됐지? 범위 들어가나? 되네. 답은 2개. 절대값 2개 붙어 있으면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됐지? 그러니까 절대값 연습 때문에 내가 한번 프린트를 쫙 해줬기 때문에 문제없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 265번. 화면 자르지도 않을게. 265번. 저거는 범위 나눠야 돼? 안 나눠도 돼? 265번. 저거 절대값 범위 나눠야 돼? 굳이 안 나눠도 돼? 물론 나누면 답은 나와. 근데 이제 문자라 귀찮을걸? 이거 범위 안 나눠도 되지? 여기가 상수잖아. 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다라고 써 있는 거지. 즉 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5기 때문에 뿔마 5 아니면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던가 이렇게 두 개로 바로 그냥 풀어도 되는 그런 절대값이네. 됐지? 그래서 저 앞에 거 풀면 근이니까 방정식의 근은 x 구하라는 얘기야. a 넘기고 2로 나눠주면 그 다음 뒤에 있는 얘는 x로 a 넘기고 2로 나눠주면 이게 두 근인 거네.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2다. 그대로 하면 되고. 됐지? 그 다음 이것도 안 까먹었냐? 절대값 첫 시간에 말했지. 그 시간 이후부터 자네들은 얘랑 얘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중학교 때도 써있긴 했지만 같은 뜻이야. 하는 행위가 똑같거든. 즉 이렇게 나와 있어도 마치 자네들은 저 1번 문제를 절대값 2개 붙어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풀면 된다. 절대값 2개 붙어있으니까 아까처럼 수직선 이용해서 제거해야겠지. 됐나? 그런데 2번은 범위 안 나눠도 되는 모양 또 나왔지. 즉 범위를 나눠야 될 때 정석대로 나누는 건 나누는 건데 안 나눠도 되는 내가 알려준 특별한 상황들은 좀 잘 계산을 하십시오. 요거 저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2번에 좌변은 고쳐보면 루트 안에서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거거든. 이거 이제 아까 전에 보여준 그거지. 왜냐면 얘는 결국 이 뜻과 같기 때문에 양옆에 깔끔하게 뭐 딱 절대값으로 딱 갇혀 있는 경우지. 뭐 하나 튀어나왔으면 그냥 군말하지 말고 정석대로 범위 다 나눠야 되고.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왕이면 2x 더하기 5 기준으로 이렇게 하자. 얘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는 문제지. 됐냐? 이러면 일단 첫 번째 방정식 하기 전 기본적인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기술 아니면 절대값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이런 거 살짝 봤고 넘어가면 이제 자네들 2차 방정식 나와 있지? 오랜만에 또 오죠? 중3 때 많이 했잖아?
중3 때랑 뭐가 달라졌을까?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이랑 지금 배우는 2차 방정식이랑 차이점을 하나 꼽자면 자네들은 이제 복소수 개념을 알아. 그게 다르지. 자네들은 이제 복소수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달라질 거야. 여기 2차 방정식 와서. 달라진다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알던 걸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근해의 공식, 판별식 그대로 똑같이 쓸 거야. 그치? 근해의 공식, 판별식 그대로 똑같이 쓸 거야. 근해의 공식 유도를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직접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물어볼게. 자, 몇 명이나 할까? 자, 이거를 그냥 근해의 공식 유도하는 방법 자체, 그러니까 근해의 공식을 유도할 때 사용하는 계산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나? 밑에 나와 있구나. A, B, C로 넣은 다음에 그거 외우란 소리가 아니라 근해의 공식 유도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저거 근해의 공식 쓰지 말고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근해의 공식 안 쓰고 그 근해의 공식 구하는 방법으로 X 구할 수 있어? 아무도 없음? 최고 차항계수 2 붙어서 좀 짜증나나? 그래, 날려줄게. 자, 이거는. 그 근해 공식 유도하는 방식이 완전 제곱 씻고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차함수 아까 보여준 거랑 똑같잖아. 완전 제곱 씻고 치는 거 아니야. 이 방법 쓰는 거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 고쳐주고 얘네는 계산해서 넘기고 여기서 이제 제곱근 표현 뭘 두 번 곱해야 5냐 그 표현 양변에 루트 씌우는 그 작업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계산.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 까먹어서 그렇지. 이게 근해 공식 유도하는 방법이지.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계산 근해 공식 없이 푸는 방식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잉. 그걸 문자로 하면 그게 이제 밑에 있는데 그럼 그 이제 근해 공식이 나오는 거야. 이 짓을 문자로 하면 계산 자체는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짝수 근해 공식 잘 쓰시고 짝수 근해 공식 중3 때 뭐 굳이 안 써도 되던 건데요 라고 했던 분들 이제 써야 돼. 안 쓰면 계산이 점점 산으로 갈 거야. 이게 기본 근해 공식이지. 그 다음에 판별식 위치 좀 알아라. 즉 판별식도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야 할 때 이거를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 판별식이 0이면 일단은 뭐 중근, 이거는 뭐 이제 중3 때는 해가 없다라고 그랬지, 그지? 근데 이거 할 때도 왜 이렇게 나중 가면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랑 0보다 작다를 뭘 이렇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판별식이 요 자리에 있는 게 판별식이지를 좀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이래 했을 때 그냥 외워서 서로 다른 두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실근이면 뭐 쓸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판별식이 그 근해 공식상 여기에 있는 놈이고 여기가 플러스 즉 양수가 돼야 얘가 실수가 되는 거지. 그래야 뿔마가 붙으면서 근이 두 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실근이지 라고. 그지? 이게 헷갈릴 게 아닌데. 됐냐? 0이면 판별식이 0이면 말 그대로 여기가 0이 되면서 이 뿔마 기호가 그냥 삭제돼 버려. 그지? 그럼 근이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서 한 개 나온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했던 거지. 그지? 0보다 작으면 이제 중3 때는 여기가 0보다 작으면 그거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면서 이제 해가 없음 그랬던 거고 이제는 말할 수 있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야? 얘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빠져? 허수 쪽으로 빠지지. 맞아? 그래서 그걸 허근이라고 합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봐야 돼. 다 맞는 말이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앞에 붙어있는 글자를 봐. 실근이라는 게 실수인 근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어. 맞아. 그런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은데 이러면 틀려. 됐어? 그냥 근 썼잖아. 저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복소수까지 확장해서 실근, 허근 다 말하는 거거든? 이러면 틀려. 실근이 없다. 이게 맞아. 아니면 허근이 있다. 이렇게 하든가.
실근, 허근, 갱근 구분 좀 잘 하십시오. 됐지? 됐지? 따라서 이제 자네들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은 몇 개다? 2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원래 그래. 이제 실근, 허근 다 포함하면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 2개야. 그 2개가 실수이고 서로 다른 걸 우리가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고 하는 거고, 그 근 2개가 똑같이 얘도 3인데 얘도 3이야. 그럼 그걸 이제 중근이라고 하는 거고. 됐어? 둘 다 허근이면 허근 그러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몇 개? 3차 방정식 무조건 근 3개야. 근데 이제 뭐 실근인지 뭐가 허근 이런 게 이제 따지는 거지. 그치? 이론상. 다시 한번,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중근도 근 2개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언급했으면 이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맞아. 근데 이렇게만 써 있으면 중근 포함해야 돼. 알겠지? 됐지? 왜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근도 이론상 근 2개야. 근데 똑같은 거야. 그치?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중근이면 답안지에 근 개수 쓰라고 그랬으면 몇 개 써야 돼요? 1개 써야 돼. 1개 맞아. 알겠지? 결론적으로 중근은 1개긴 한데 이제 이 개념상으로는 실근이 2개인데 똑같은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됐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고 했는지 그냥 두실근이라고 했는지도 잘 보고 쓰셔야 된다. 됐지? 그래서 허근 개념이 딱 추가된다라는 것만 빼면 나머지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됐지? 근해 공식 잘 쓰시고 짝수근해 공식도 아직도 모두 아니 짝수근을 도대체 왜 짝수근은 내가 뭐라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 않았나? 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잘 기억할 자신 있으면 따르게 하든가. 짝수근의 공식은 일단 1단계 뭐? 숫자 다 띄는 거지. 맞지? 두 번째, B가 아니라 뭘 쓰는 거야? 그 반 나눈 걸로 쓰는 거지.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잖아. 됐어? 짝수 판별식, 짝수근의 공식 써야 돼. 뭐 문제 보면 알아. 막 2차 방정식의 식이 막 더럽게 생기고 막 그럴 거라. 아시겠지? 따라서 여기는 이제 바로 허근 개념이 추가됐다. 복소수 개념이 추가됐다.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식이 좀 더러워지겠구나. 그거 하나 좀 다르겠네.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풀엉.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까지 다 갈기는 거야. 됐지? 허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쓰는 거야. 별말 없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을 구하시오라고 써 있으면 허근 나온 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저렇게 풀어라 아니면 뭐 그냥 근을 구해라 그러면 허근 나와도 다 써야 돼. 알겠지? 됐지? 따라서 얘는 일단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 인수분해는 안 되네. 그럼 근해 공식까지 잘 써서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이냐? 25. 5. 허근 아니네? 그럼 이대로 나. 됐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5가 나왔어. 그럼 이제 자네들은 그거를 이렇게까지만 마무리하면 되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네. 복소수에서 배운 대로 루트 안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이렇게 i 빼내야 되잖아. 맞아? 그리고 얘를 우리는 허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그치? 됐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맞아? 야, 서로 같은 두 허근 가능해? 왜? 실근은 서로 같은 실근, 중근 개념 가능하잖아. 허근도 가능할까? 절대 불가능해. 왜요? 라고 한다면 그냥 생긴 구조를 봐. 그 중근의 실근 2개가 같아지는 순간이 요 뿔마가 여기가 0이 됨으로 인해서 날아갔을 때가 1개 되는 거잖아. 근데 음수가 들어가면 어쨌든 플러스 붙은 경우랑 마이너스 붙은 경우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지. 그냥 구조적으로 그래.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리고 둘의 관계는 켤레복소수 관계고 허수 부분에 이걸로 봐야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르잖아. 맞지? 따라서 2차 방정식의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고 그 둘의 관계는 켤레복소수 관계까지. 됐지? 됐지? 나머지는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간간히 그냥 가끔 이런 식으로 개수, 특히 저 2차원 개수에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거, 야, 저대로 인수분해 혹시 보이는 사람? 보일 수도 있어. 보일 수도 있어. 혹시 인수분해 보이는 사람 있냐? 이렇게. 여기 잘 해보면 되거든? 보이는 사람 있냐? 보이면 말해봐. 뭐.
해보면 이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올라오면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나오지. 그래서 이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유리화 계산은 해야 되거든. 자 봐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괄호 잘 쳐라. 이 결과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는 0 맞지? 이러면 결국 유리화를 한번 해야 돼. 저 x를 갖다가 이제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2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1이지. 얘 이제 유리화 한번 해야 되거든. 이렇게 맞아? 그치? 뭐 이래도 돼.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알아야지. 이렇게 2차항 계수가 지저분한 경우에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약간 유리화하는 거랑 비슷해. 등식이라서 가능한 거야. 2차항 계수 유리화 시키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양변에 이거를 쫙 곱해주면 식이 좀 정리가 돼요. 정리하는 법은 알고 있어야지. 맞아? 그날까다 컨디션이 좋아서 이 상태로도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되면 뭐 안 되진 않아. 정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됐지? 정리해보자. 이렇게 곱해줌으로 인해서 2차항 계수가 실수로 바뀌게 되지. 됐어? 유리수로 바뀌게 되지. 그치? 얘랑 곱하면 합차 공식으로 지금은 심지어 1이네. 바로 쓰자. 대신 이제 여기는 이거랑 곱하면 완전 제곱식이지. 야, 전개하는 건 바로 쓸게. 3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 괄호 열고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나마 이쪽은 확정 지어놓고 이제 여기만 가지고 놀면 되는 거거든. 그치? 이렇게 같은데? 안 되네? 이러면 2 루트 2가 안 붙잖아. 이러면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 보통 뭐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게 이렇게 노는 거지. 그냥 한 번에 붙여서 요렇게랑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나? 그치? 문자 끼고 인수분해 하는 거랑 아니면 이렇게 루트로 된 상태로 인수분해 하는 거랑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지? 자, 다음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갖다가 저렇게 알려줬지. 근 생긴 거 봐도 이거 근의 공식 써야 되나? 바로 감 잡을 수 있지? 뒤에 이제 어떤 개념 배우면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지금 아는 지식으로 해결을 할게요. 일단 풀어야지. 정리해야지. 난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2도 한번 나눠주면 좋고. 그리고 근의 공식 써야 되는데 짝수 근의 공식 쓰자. 짝수근 바로바로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게. B제곱 마이너스 AC 잘 나올 수 있게. 짝수근 빨리 훈련 잘 해. 됐지? 뭐 있나? 많이 써봐야지. 그치? 그러면 루트 18이면 이거 뭐야? 9, 2, 18, 3 루트 2? A, B 값 나왔지.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두 개다. 그치? 플러스 3도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3이어도 돼. 그치? 그런데 어차피 곱해서 절대값 취할 거라 상관은 없어. 됐지? 됐지? 요 B가 3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 자,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1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쓸 때도 있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1과 알파라고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고 하여간 2차 방정식이 이제 뒤에서 모든 걸 다 배우고 나면 2차 방정식 하나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되게 많아지거든. 아직은 배운 게 많이 없어서 할 일이 좀 한정되어 있지만 잘 생각하면서 봐봐. 한 근이 1이다. 방정식에서 원래 항상 할 수 있는 거야. 집어넣을 수 있다. 잊지 마시고.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이제 뒤에 근과 계서의 관계 배우면 이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행위도 많이 할 건데 하나는 알려줬잖아? 그러면 그거를 넣는 걸 언제나 잊으면 안 돼.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치? 집어넣으면 M값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 M값 나온 거 방정식 풀면 다른 한 근 구할 수 있겠지.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들을 따로따로 보면 뭐 선생님 쉽네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다 섞여 있을 때 문제거든. 뭐 이번 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요 짓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문제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신경 써서 잘 보십시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은 언제든지 2차 방정식은 근이 주어져 있으면 때려 박을 수 있다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됐지? 근 나와 있으면 넣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하란 얘기야. 됐어? 됐지? 나머지는 뭐 똑같고. 자, 그 다음 밑에 오랜만에 요거 튀어나왔는데 얼마나 기억하나 확인만 해보고 넘어갈게.
그래도 좀 기억할 것 같은데 자네들은? 아닌가?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하자. 근데 알파로 된 뭔가를 구하래. 그러면 또 해볼 수 있는 게 집어넣어 볼 수 있지. 뭐 하는 문제? 왠지 저거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의 공식 쓰는 거 아닌가? 근 구해가지고 저기다 진짜 넣어가지고 제곱하고 있는 인간이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는 문제? 이거 그래 1단원에서 했던 거지. 2차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곱셈 공식의 역수 모양 보이면 양변에 알파분의 1 곱하는 그거지. 이렇게 푸는 문제지. 1단원에서 했던 문제 맞지? 곱셈 공식 쓰는 문제야. 맞지? 그 다음 272번. 계속 앞에서 배웠던 거 잘, 항등식 나왔어, 이번에. 항등식이라기보단 항등식 기술이 나왔지. 다음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렇다라고 되어 있거든. 주체 잘 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팔았습니다. 그냥 색깔로 말할게. 저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팔았습니다. 라는 뜻이야. 맞아? 저 파란 게 뭔데?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는 데잖아. 그럼 저 파란 게 뜻하는 거 해석을 해보자. 요 파랑이가 뜻하는 게 뭐야? 쪘다가 x에 마이너스 2 넣어도 됨이라는 소리라. 그지? 그럼 넣자. 파란 게 도대체 뭔가? 다시. K값에 관계없이 파랗다라는 항등식이야. 맞지? 그럼 파란 게 뭔지를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파란 건 이 짓을 하는 거야. 넣자. 그러니까 몇이야? 4 플러스 2에 K-2에 마이너스 X에만 넣어야지. 잘 봐. 저거 문자 잘 봐. 그 다음에 2B 플러스 2는 0. 파란 게 이건 거지. 그러니까 관계를 잘 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파랗대. 이게 뭔데? 이거. 이게 뭔데? 이거. 정리하면 K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성립합니다. 얘가 항등식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됐냐? 그럼 요거 항등식 기술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물론 다 되지만 가장 지금 딱 적절한 건 몇 번? 2번. 아니면 3번도 괜찮고. 지금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고쳐주는 기술 쓰면 괜찮겠네. K에 대한 1차식이잖아, 저기. K 제곱 없잖아. 그래서 는영하는 요 2번 기술 이용하면 되겠지. 그치? 자, 정리해보자. K 붙어 있는 거 다 잡아와. 요 2. 그 다음. 뭐야? 두 개밖에 없네. A는 2고. 그 다음. K 없는 거. 야, 여기 마이너스 4. 얘랑 지워진다. 잘 가시고. 남은 거. 됐지? 됐지? 뭐 워낙 간단해서 실은 3번도 괜찮아. 여기 K 붙어 있어가지고 3번 대입하기 기술하고 K에 0 박으면 B가 나올 거고. 그럼 남은 건 아무거나 만만한 거 이런 거 보이니까 2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대입도 나쁘지는 않아. 됐지? 항등식 기술 3가지 중에 잘 적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올 거야. 그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이 시험 범위가 넓다와 그 넓은 범위의 모든 내용이 다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올 때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 이제 점수도 4분의 1배 되는 거지. 뭐.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 다음 장은 우리 절대값 때 연습한 거라. 그치? 미리 보기로 다 한 거야. 맞지? 절대값 제거해서. 맞냐? 미리 보기로 연습 잘 한 거야. 한번 그냥 쫙 각 잡고 설명 쫙 해준 거야. 알겠지? 됐어? 좀 처음 보는 스타일 같은 것만 몇 개 풀어볼게. 274번에 2번만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딸려온 274번에 요거 1번은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맞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인 지점하고 이렇게 두 개 딱 바로 풀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치? 274번에 2번도 물론 그냥 정석대로 선생님 1보다 크다 작다 나눠서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돼? 안 되지 않아? 근데 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절대값 기본 기술로 이렇게 푸는 거 당연히 안 되지 않아. 안 되지 않은데 이 기술 말고 좀 다른 기술 써서 멋있게 풀어볼 수 있지 않냐? 아니 저렇게 똑같이 생긴 게 반복되어 있는데 무슨 기술 쓰면 좋아? 이 기술을 쓰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연해볼만 하지. 그지? 그럼 그냥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은 우리, 그니까 뭐 안 배웠어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네 기술창 뒤져가지고 갖다 쓰는 거야. 그지? 수학이 그런 재미로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그럼 이제 치환기술의 주의사항은 돌려놓기나 잘 돌려놔라. 즉 얘가 3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1이네. 됐냐? 야, 둘 중 하나 버려야겠다. 누구? 답이 안 나오는 거 하나 있잖아. 아래 거. 그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1이다? 뭔 소리야? 양수가 나와야 되지. 아니면 0까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그럼 얘만 남았고. 이거는 심지어 절대값도 빨리 풀 수 있는 형태네. 됐지? 됐지? 적절하게 절대값을 잘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 275번 별다른 거 없고. 자, 책으로 지금 내 프리노트만 준 분들은 아마 이게 몇 쪽인지 써놓기는 해. 아, 참 여기는 수능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고. 야, 이거 일단 확인. 이런 거 본 사람 있어? 이거 몇인지 아는 사람 있니? 가우스. 대신에 저 대괄호 있잖아. 저 대괄호는 원래 평소에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괄호 치는 방법이 보통 중괄호까지만 치지만 이래놓고 이 안에 또 괄호를 더 떼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쳤다가 이거 마저 이제 더 괄호가 원래 대괄호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한 식 있을 때 이렇게 치는 거긴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대괄호 자체는 원래 쓰던 거야. 즉 대괄호 붙었다고 싹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가우스 머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말이 써야 돼. 이게 가우스의 기본 정의고 그래서 가끔 시험 때 진짜 야비하게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서 크지 않은이 아니라 작지 않은 막 이러고 난리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지금은 일단 됐고 가우스는 요 정의는 써 있어야 돼요. 됐지? 그래서 이게 써있다 치면 저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몇인지? 어서 주워 들어서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2하고 왜 뒤에 물음표가 붙냐? 요게 2야. 이건 뭐게? 3이야. 아, 이 뜻을 그대로 생각해봐. 3.1보다 크지 않은. 아, 잠깐. 요 말이 빼먹었네. 그러니까 크지 않은 수 중에 제일 큰 거, 이 뜻이 들어가 있어야 돼. 3이지, 그지? 음수 쪽이 가끔, 이거, 마이너스 3, 2, 1, 2, 3, 마이너스 3. 그래서 일단 가우스를 쓸 때는 난 또 말하는 게 수직선 이용하라 그래. 헷갈리지 말라고. 양수 쪽은 그래. 뭐 아마 지금 벌써 이미 가우스 마치 절대값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절대값이 뭐야 물어봤을 때 부호 뗀 거요 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정의대로 그지? 그것처럼 가우스도 그냥 소수점 띈 거요 할까봐 내가 음수 보면 아니야. 음수 쪽 보면 아니지. 그래서 가우스는 보통 이제 양수 쪽은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음수 쪽에서 좀 헷갈린다 싶으면 첫 번째 수직선 이용하십시오. 즉 마이너스 2.1을 일단 수직선에 정수 단위만 표시해서 찍어봐. 정수 단위만, 여기서 수직선을 모르면 좀, 마이너스 2.1 어디 있어? 저기 있지. 여기쯤에 있지, 그치? 즉, 여기에서 고개를 들고 좌양 좌를 해야지. 왼쪽을 봐야지. 크지 않은 이니까 이쪽이란 말이야. 됐어?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마이너스 3. 그지? 됐어? 가우스 해석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가우스 안에 숫자 나와 있을 때야 뭐 실은 뭐 이렇게 알려주면 쉬운데 이제 방정식에 문자 들어가 있을 때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가 있을 경우엔 그러니까 그냥 딱 물어볼까? 아까 전에 숫자일 때를 생각해봐. 가우스를 취했을 때 2가 나오는 x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저 x가 범위로 나오겠지. 하나만 콕 집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범위를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그냥 니들이 생각해서 알아내봐. 아까 막 머릿속에 2.1, 2.2, 2.3 이런 애들이 막 연상이 되겠지? 2 포함이냐? 2? 이거 몇이야? 아까 정의가 뭐였냐면 크지 않은이야.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같다도 포함이야. 크지 않은이라 얘까지는 2가 돼.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x는 범위를 써보면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단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맞아? 그치? 이걸 수직선처럼 표현해보면 약간 가우스는 항상 기본적으로 왼쪽이 색칠이 돼 있고 오른쪽이 뚫려 있는 범위를 갖게 돼. 그냥 정의상 그래. 생각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보통 가우스 x 그러면 거기도 아마 책에 나와 있을 텐데 이래 놓고 이제 요 n은 정수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처럼 쓴다라고는 하는데 뭐 굳이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해서 써. 범위가 이렇게 잡혀. 가우스 x가 만약에 4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렇게 되는 x의 값은 없지.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음수해볼까? 가우스 x를 딱 거시기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이러면 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할 때 이제 헷갈리면 수직선 소환하라고. 자, 딱 하면서 이렇게 딱. 만약 저 음수의 x가 이런 데 잡혀 있으면 여기에서 좌하면 누가 보여? 마이너스 3이 보이거든? 여기가 아니지. 여기겠지. 여기서 고개를 들어야 왼쪽에 마이너스 2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범위는 요 사이. 규칙은 이거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됐지? 가우스를 역으로 추적할 때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두 문제 정도 일단 그냥 가우스라는 게 존재하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쓰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가우스는 잘 쓰지 않으며 수능에서도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딴 기호가 있구나 그렇게 딱 맛만 보는 느낌? 자,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왜냐면 아까 절대값 할 때도 했지만 가우스라는 게 붙어있지. 여기 가우스 정의 써있는지 확인 잘 하시고. 그러니까 저거 안 써있으면 저거 그냥 괄호야. 그냥 괄호야. 근데 써있겠지. 근데 아까 절대값처럼 저건 치원 박아도 되지. 일단 똑같이 생겼잖아. 그냥 가우스 x가 이쁘게 다 붙어있지. 그럼 가우스고 뭐고 너 잠깐만 이러놓고 그냥 방금 절대값 푼 것처럼 치환기술. 당연히 수학에서 치환기술은 써도 되지. 쓸 수 있으면. 따라서 x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문제 없지? 원래대로 돌려놓자. 자, 그럼 이 둘 중에 정의에서 벗어나는 애가 하나 있어. 걔 갖다 버려야지. 누구? 정의 자체가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나한테 따지지 마. 정수야. 그러니까 이거 정수 아니니까 빼야지. 그럼 이거 남았네. 답은? 그냥 이렇게 치환 이용하고 그냥 가우스 정의대로 한번 딱 풀어주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 아예 그냥 가우스가 밑에처럼 밑에 바로 보기 2번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 치환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기 x 그냥 안 붙어있는 애들도 있잖아. 맞지? 그치?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 가우스는 결국 항상 정수로 잡히는 거고 바꿔 말하면 항상 상수로 계산이 되는 애야. 맞지? 결국은 숫자, 정수가 뭐 3, 4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 항상 x 범위가 주어져 있을 거거든. 0부터 2 사이지. 아까 가우스는 범위가 어떤 규칙으로 쪼개진다고? 무조건 정수 단위로 한 칸 간격으로 이런 규칙으로 범위별로 값이 정해진다 그랬지? 맞지? 방금 전에 보여줬지? 아니야? 벌써 까먹었어? 다시 예를 들어 3이 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잡힐 것이고 4가 되는 x의 범위는 이렇게 잡힐 것이고 그냥 가우스의 중요 특징 중 하나야. 저렇게 왼쪽은 막혀있고 오른쪽은 오픈된 상태로 한 칸 구간마다 값이 정해져. 그지? 그런데 x 범위가 저렇게 정해져 있지. 범위부터 다 쪼개. 어떻게? 가우스의 특징을 살려 쓸 수 있게끔 범위를 절대값 나누듯이 다 이렇게 쪼개주시라고. 여기서 2에도 등호 있었으면 요거 따로 빼야 돼. 근데 지금은 2에는 등호가 없네. 범위가 주어진 상태로 이렇게 문제가 가우스가 등장했을 때는 범위를 가우스의 값이 정해지게끔 저렇게 한 칸씩 잘라주면 가우스는 상수가 되거든. 말해봐. 여기에서 가우스 몇이야?
여기가 이제 0.1, 0.2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0이지. 그냥 상수가 돼버리지. 범위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가우스는 상수가 돼버린다라는 특징을 이용하는 거야. 맞아? 따라서 범위를 저렇게 잘라놓게 되면 저 2차 방정식, 야, 다른 x, 야, 얘는 건드리지 마. 얘네도 갑자기 0 박으면 안 돼. 가우스 없었어, 쟤네는. 그런데 이제 여기, 요 뒤에 있는 요 가우스가 이 해당 범위에서는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x 값이 나오지. 됐냐? 그리고 절대값이랑 마찬가지야. 다 나왔다고 안심하지 말고 확인해. 얘는 가능. 됐지? 뭐 얘는 범위 이 범위에서 가우스 x는 1로 그냥 정해져 버리지. 즉 여기 뒤에 있는 가우스 요게 1이 돼 버리는 거고, 그 다음은 뭐 이제 풀면 되지. 아, x 값이 1이네. 범위에 있나? 여기 등호 있어요. 이렇게 가우스는 크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그래서 가우스 붙은 그래프 그릴 때도 그래프 범위 나왔을 때 다 쪼개가지고 다 따로 막 그리고 막 그려야 돼. 거기까지는 됐고요. 일단은 지금은. 아마 뒤에 가면 나올 거야. 자, 활용. 오늘은 여기 활용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들은 나도 이제 최대한 비슷한 문제를 변형 프린트에 넣기도 할 건데, 활용 문제는 어찌 보면 그냥 도형 자체를 딴 걸로 바꿔서 아예 뜬금없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변형 프린트 보면. 됐지? 활용이라는 건 뭐 도형이라는 게 뭐 똑같은 것만 쓰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거 뭐 하면 되냐? 문제부터 잘 읽어야지. 제발 잘 좀 읽어. 저기 그러니까 여기 구석탱이 넓이를 줄 때도 있고 여기 십자가 넓이를 줄 때도 있단 말이야. 문제 좀 잘 읽자. 알겠지? 됐지? 잘 읽자. 지금 여기 뭔가의 땅의 넓이가 1500m랜다. 어디? 십자형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도로를 제외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기 부분의 넓이의 합을 준 거 맞지? 됐냐? 문제 좀 잘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요거 대충 중학교 때 해보지 않았어? 약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한 곳에 딱 붙여도 되지? 그지? 알지? 뭐 그냥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그치? 여기 2번이 있고 여기 4번이 있는데 4번을 촥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1번도 좀 내려와서 여기다 붙여주고 3번도 이렇게 뭐 이러고 하지 않았어? 그치? 약간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춰놓으면 여기 기억자가 다 저기 도로가 되겠지. 됐냐? 문제를 잘 읽어라. 폭이 일정한 이런 거 잘 읽어. 폭이 일정한 이런 거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 즉 여기 간격 여기 하나를 x라고 둔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가 x인 거지. 여기도 x인 거고. 그런데 여기 전체가 60m인 거고 여기가 40m인 거고 요 파란 부분의 넓이를 준 거니까 식 쓸 수 있겠지? 파란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쓰면 되냐? 바로 써도 되지. 맞아? 문제 없지? 얘가 1500이다 라고 등식 세워주고 대신 숫자가 좀 크니까 계산 잘 해주시고. 됐냐? 좋아. 278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구나. 자네들 요거 이렇게 시간 가지고 뭐 속도가 어쩌고 저쩌고 요거 식 세우는 방법 알고 있나? 문제 읽어봤지? 막 저렇게 막 뭐 몇 초 3씩 늘어난다, 몇 초 몇씩 줄어든다, 이거 식 세팅할 줄 알아들?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몇 초 2씩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야? 속도가 2다? 초당 2씩 줄어든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줄어드는 정도를 뭐라고 쓰면 돼? 예를 들어, 그러니까 1초 지나면 몇 줄어드는 거냐? 이만큼 줄어드는 거지. 단위는 생략해 볼게. 그치? 이거 가끔 못 세우는 분들이 있거나 헷갈리는 분들은 해봐. 그럼 2초 지나면 얼마나 줄어들어? 4. 3초 지나면 6. 4초 지나면 8. 5초 지나면 t초 지나면 이 t라고 문자 쓰는 거잖아. 그치? 줄어든 정도 자체를 그냥 선생님 이 x 하면 안 돼요 그러던데 뭐 안 되진 않아. 근데 이게 나중에 저기
생각해서 좀 시간은 좀 t로 써주는 습관을 벌써 미리 들여놓으면 좋아. 먼 미래긴 하지만 미적분에서는 t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알겠지. 하여간 시간은 t로 잡는 연습을 지금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놓으면 좋은데 하여간 요렇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가로의 길이 요 길이가 몇 초 이씩 줄어든대. 그 줄어든 길이를 이걸 이용하면 뭐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요 노란 길이가 조금 기존에 이만큼 있었다 치면 이만큼이 60이었다고 치면 얘가 조금 시간별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 줄어든 길이를 실시간으로. 즉 내가 지금 여기 쓴 이거는 여기 줄어든 정도를 ET라고 놓은 거라 볼 수 있어. 잘린 정도, 날아가는 정도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줄어든 범위는 60-ET다라고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노란 길이를 빗대어 표현하면 됐지?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세로의 길이. 늘어나는 걸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네. 3씩 늘어난대. 세로의 길이. 즉 요만큼이 원래 기존에 33이었는데 요만큼이 지금 늘어나는 중인 거지. 이만큼. 이 늘어나는 정도는 3씩 늘어나니까 3t라고 길이를 놓으면 되는 거지. 맞지? 즉 세로의 길이가 늘어난 정도를 식으로 표현하면 33 플러스 3t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얘기겠지. 됐지? 따라서 여기 빨간색은 이제 헷갈리니까 지웁시다. 줄어든 정도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늘어난 정도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얘랑 곱한 게 되겠네. 됐냐? 시간별로 저렇게 뭔가 바뀌는 거는 t라는 문자를 써서 식을 좀 세워줄 수 있으시면 됩니다. 됐지? 식만 세워봅시다. 둘이 곱하면 처음의 넓이랑 같다라고 했네. 즉 저기 늘어나고 줄어든 요 얘랑 33 플러스 3t랑 t초 후의 넓이가 이렇게 될 거고 처음 넓이는 당연히 60 곱하기 33이겠지. 식 자체는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그런데 계산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겠지. 그냥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아씨 이러면서 60 곱하기 33 계산하기 전에 그래도 좀 이런 거 상상해봐. 여기 60 곱하기 33 생기지. 지워지겠지. 그냥 무작정 계산을 할 수도 있고 계산하기 전에 좀 살펴봐. 혹시 막 묶이거나 막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좀 보면서 계산해라. 눈에 보이는 대로 계산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러면 별로 내 문제밖에 아니지.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 지금 이미 문제 풀면서 봤지. 절대값 계속 기어 나오지. 그냥 딱 처음에 내가 절대값 설명해 준 거 듣고 프린트로 연습 거기 있는 것만 다 연습해도 큰 문제 없어. 알겠지? 그 다음에